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이미 예고드린 대로 이번 9월 FOMC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올려드려 보겠다. 그리고 분석하는 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다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바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좀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보통 이제 FOMC가 끝나고 나면은 그 FOMC가 어땠는지를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기사를 보고 내용을 얻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기사를 잘 안 봐요. 왜냐면은 그 기사조차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좀 넣어서 기사를 만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직접 봅니다. 직접 보고 연준이 어떤 의도로 이제 이번에 FOMC를 진행했는지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FOMC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을 직접 보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료들을 어떻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다운받고, 그 경로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걸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연준의 기조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FOMC 홈페이지를 한번 가봐야 돼요.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네이버 켭니다. 그래서 이제 FOMC를 쳐요. 엔터 치면은 맨 위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떠요. 네, 거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요런 페이지가 뜹니다. 자, 요 페이지가 뜨면은 보면 뭐 혹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막 이거 자료 받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답을 바로 드리면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조금만 커서를 내립니다. 마우스를 스크롤해서 내리면 여기에 Recent FOMC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좀 작게 보이실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머티리얼스라는 게 있고요. 밑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일단 위에 거 들어갑니다. 위에 거. 밑에 거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바로 위에 거로 들어가세요. 클릭 하고 들어가면은 요 페이지가 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죠. 말 그대로 FOMC가 요거 줄임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갈 수 있죠. 보면은 2016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요. 스케줄이 언제고 스테이트먼트, 이게 성명서, 그리고 이제 미니츠, 이거는 이제 의사록인데 이것까지 싹 다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1년도 미팅을 보면 되겠죠? 최근에 september 거 봐야 되고요. 저는 보통 FOMC 분석 4종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성명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로젝션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 달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미니츠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OMC 의사록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FOMC 의사록은요, FOMC가 진행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발표가 돼요. 그 보면은 줄라이 것도 이제 어거스트에 발표가 됐잖아요. 한 달 정도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september 거는 다음 이제 10월 달 말쯤에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제 올라오겠죠? 근데 그걸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FOMC 분석 4종 세트가 뭐다? 성명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문,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션, 그리고 네 번째 미니츠, 의사록까지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도 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PDF 파일 클릭하고 다운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프레스 컨퍼런스 누르면 또 PDF 나올 거예요. 그 세 번째, 프로젝션. 이거 뒤에도 PDF 누르면은 자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미니츠도 PDF 누르면은 의사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자료가 뭐다?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요거죠. 요 자료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자료는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자료는 요겁니다. 근데 참고로 위에 프로젝션 자료가 두 개 있잖아요. 제가 왜 오늘 두 개 준비했냐면은 잘 보시면은 요거는 준 6월 달 거예요. 그리고 이건 September 이번 9월 달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연준의 점도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월 달 거랑 이번 9월 달게 좀 변동사항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6월 달 거 프로젝션까지 지금 같이 보실 수 있게 좌우로 지금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4종 세트가 뭐다?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두 번째 컨퍼런스, 기자회견문, 세 번째는 프로젝션,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록. 아, 프로젝션이 먼저 설명드렸다. 프로젝션이 뭐냐면은 점도표 같은 거 나와 있는 건데 내려보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좀 확대해 볼게요. 뒤에 설명 드릴 텐데, 뭐, 리얼 GDP, 그리고 이제 PC 인플레이션, 그리고 콜 PC 인플레이션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상치가 어땠는데, 이번에 얼마나 바꿨고, 예상치가 어땠는데, 얼마나 바꿨고. 보시면 이번에 왜, 잠깐 들어가면은, GDP 원래 7%로 예상했다가 5.9%로 낮췄잖아요. 예, 요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요런 자료입니다. 하여튼, 상세 내용이 뒤에서 해보고요. 밑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 뭐, 미디언스, 중간값들 표시해 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점도표죠.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이게 하여튼 프로젝션 자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오케이, 그 4종 세트가 있는데 의사록은 어차피 FOMC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 공개되니까 뭐 의사록은 나중에 네 번째를 보면 된다 치면 앞에 이제 성명서랑 기자회견이랑 프로젝션은 이제 어떤 순서로 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명서, 기자회견문, 그리고 프로젝션, 그리고 이제 의사록.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 겁니다. 프레스 릴리즈가 돼 있는데, 프레스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실 둘 다 프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성명서는 그냥 쭉 써놓은 거고, 여기 보면은 파월 의장이 굿애프터눈 이러면서 인사하고 들어와요. 말 그대로 기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멘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조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봐야 되는 게 뭐다? 둘 다 봐야 하는 이유가 뭐다? 조금 더 오른쪽에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자료보다는 오른쪽 자료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로젝션 위의 자료까지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프로젝션은 앞에서 이제 멘트로 말로 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4종 세트, 자, 다시 복습합니다. 성명서, 기자회견문, 프로젝션, 그리고 뭐다? 의사록까지 같이 4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안 보면요, 하나라도 안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쓰는 어떤 기사나 그런 분석 내용들은요, 쓰레기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하나씩 순서대로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성명서예요. 성명서 내용 보면은 총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파트만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파트냐? 성명서에서 중요한 파트는요, if로 시작해서 warranted로 끝나는 요 3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갖다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예상대로, 이제 지금 어떤 현재 확장세 예상대로 이제 브로드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예상대로 경제 어떤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산 매입의 속도를 완화시키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기조는 지금처럼 경제가 진전이 좀 되면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진전이 지금처럼만 되어주면은 자산 매입 속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왼쪽에서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멘트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성명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아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하고, 혹시나 제가 요 자료 우리 영상 밑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능하면 올려보는데 찾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찾으세요. 아, 나 안 올릴래. 안 올릴래. 그냥 찾으세요. 아시겠죠?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좀 많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총 5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조금 중요한 파트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household spending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로스로 끝나는 요 몇 줄이냐? 8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household spending이 뭐냐면은 가계 지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계, 우리 같이 일반 집에서 쓰는 그런 지출을 얘기를 하는데, 가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especially 특별하게 rapid face over, rapid face over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특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The first half of years,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특별하게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하지만 flattened가 돼 있죠. 줄라이와 어거스트에는 이제 코비드가 이제 센시티브, 코비드에 굉장히 센시티브 민감한 섹터인 레스토랑, 음식점이나 트래블에 대한 영향 때문에 줄라이나 어거스트, 말 그대로 이제 7월과 8월 달에는
그 앞에 이제 래피드 페이스 오버 한 것에 비하면 좀 플래튼하게 말 그대로 평준화했다. 그러니까 그죠. 평준화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셔널리 쭉 보면은 일부 산업에 대해서 이제 단기 공급 제약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이 억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됐고요. 이러한 제약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이제 비클 인더스트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 현상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이제 비클 인더스트리 말 그대로 자동차 산업 쪽에는 조금 데미지가 심각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바이러스 공급 제약에 뭐 일반적으로 반영해가지고 forecast 말 그대로 뭘 예측한다는 거죠. From FOMC participate 말 그대로 이제 FOMC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는 바들은 사실 6월 달에 전망치보다는 조금 하향 수정된 게 이제 맞다. 경제 전망치가 6월 달 거보다는 낮게 이제 수정된 것이 맞긴 맞지만 여전히 참여자들은 그죠? 여전히라는 표현을 썼고요.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보다는 그래도 참여자들의 예측이 다소 좀 낮게 수정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But 여전히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쭉 가보면요. 여기가 사실 제일 포인트예요. 어떤 거냐면은 경기 침체가 미국인들한테 똑같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부담 자체가 이제 부담을 짊어질 수 없는 사람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이번 경기 침체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을 줬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좀 생각해 보면은 로우 웨이지 말 그대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히스패닉계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한테 좀 뭔가 균형이 맞지 않게 데미지가 더 세게 갔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여기 보면은 인플레이션 is 쭉 before moderating 같이 쭉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한 몇 달 정도는 당분간 요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방금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파트, 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성명서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우리 회의에서 작년 이제 12월 자산 매입 지침을 우리가 채택한 이후에 계속 어떤 진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경제는 사실 그 그대로 continually broadly expected 이제 예상대로 쭉쭉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앞에 나갔던 것 똑같죠? 예상대로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진전을 가지게 되면은 자산 매입 속도를 우리가 조만간 이제 asset purchase라고 하는데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우리가 컨트롤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가 됐어요. 우리 성명서에서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이 프로그레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봤던 이 내용이 여기에도 보면 똑같네. 여기 이거랑 거의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넘어왔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 여건, 경제 상황 자체가 위원회, 그러니까 연준에서 FOMC에서 이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면은 자산 매입 속도를 좀 감소시키는 적절한 속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번에 어떠한 결정도 이번엔 내리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generally 쭉 보시면 요 문장이 더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현재처럼 정상 궤도에 있는 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년 중순에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중순에 끝낼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 보면은 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중순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는 얘기죠. 제가 원래는 테이퍼링을 이번에 1차, 2차를 좀 나눠가지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얘기가 하게 되면은 뭐 영래포까지 얘기가 돼서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팍팍팍팍 줄여가지고 한 8번,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6번에서 8번 사이에 팍팍 줄여가지고 이제 끝내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성명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내년 중순경쯤에 마무리를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성명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번에 FOMC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연준에서 이런 성명서나 아니면은 이런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할 때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It progress부터 warranted까지잖아요. 이 문장을, 이 왼쪽 거예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soon이라는 단어가 조만간, 곧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이제 soo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연준 용어상으로 봤을 때 soon은요, next입니다. next, 다음번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좀 팁을 드리면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보는 몇 개 단어가 있어요. moderate, 뭐 soon,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 단어가 있는 문장을 봅니다. 일단 봐서 어떤 기조로 얘기를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있다. 요것처럼 확실히 뭔가 이제 soon인데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만 되면은 이제 이 자산 매입을 줄일 수 있는 자산 매입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곧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워런트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위 쓰였어? 그러면 다음번 회의에서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보다 연준 용어로 수는 곧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next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정확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점도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프로젝션인데 지난 6월 거, 왼쪽 거는 지난 6월 거 프로젝션이고요. 이번 오른쪽 거는 이번 9월 달 프로젝션인데, 자, 점도표만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거 한번 보자. 두 가지 볼게요. 이번에 지표 바뀐 거. 자, 잘 보시면은 이번에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GDP 성장률 예상치를 했는데 원래는 7%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5.9%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 오늘 새벽에 GDP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낮췄네? 그럼 뭐지? 이것도 뭔가 기대를 좀 낮게 깔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그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근데 요번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이 7%로 잡긴 잡았지만 만일 이게 그래요. 7%로 잡았는데 6.9% 성장했으면 7%가達成안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실망이라니까요. 6.9도 대단한 건데 네, 6.9 됐다고 목표치인 7이 달성이 안 됐다고 이걸 갖다가 실망으로 생각하고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좀 떨궈 놓는 거예요. 한 5.9로 떨궈 놓고 한 6.1, 6.2, 뭐 5.9로 떨궈 놓고 6.0만 나와도 야 이거 시장 예상치도 잘 나왔다 이러면서 막 그것도 호재성 이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원래 예상치가 7이었는데 이번에 5.9로 낮췄잖아요. 근데 내년 거를 보면은 원래 3.3이었는데 3.8로 높였어요. 그리고 그 2023년도 2.4인데 2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것 좀 까고 올해 것 좀 우리끼리 나이바게 올해 것 좀 까고 내년 것 좀 추가했고 내후년 것 좀 추가했고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밑에 이제 코어 PC도 있고 뭐 PC 인플레이션 뭐 unemployment rate 뭐 쭉쭉 있잖아요. 보면 수치들이 조금씩 다 변경이 됐습니다.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뭐 쉬시는 동안에 뭐 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우리 점도표 가볼게요. 참고로 왼쪽 거는 지난 6월달 점도표예요.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은
2021년 어떻게 보냐면은 2021년, 22년 가로는 이제 연도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장기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0, 0.5. 그럼 당연히 여기 0.25겠죠? 그 여기는 1이면 당연히 여기 0.7 올 거고요. 한 칸당 0.25씩 올라간다 보면 돼요. 자, 봤을 때 일단은 2021년 올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밑에 다 있죠? 싹 다 밑에 있죠? 현재 수준. 근데 2022년에 올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보면은 맨 밑에는 홀드예요. 맨 밑에는 홀드고 위에 것만 보면 돼요. 위에 게 보면은 0.25든지 0.25든지 0.5든지 올린 거기 때문에 0.75든지 올린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요거만 보면 됩니다. 보면은 한, 둘, 셋, 넷, 다, 일곱. 지난 6월 달에 보면은 7명의 위원들이 2022년도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9명이잖아요. 총 이 위원들이 18명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9명. 딱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엔 7명인데 이번에 9명이잖아요. 2명이 늘었어요. 예, 2명이 늘었다라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게 뭡니까? 2023년도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원래 2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 넘게 올리겠다는 사람이 지난번에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명까지 늘었고요. 오히려 그 밑칸이 좀 줄었죠? 예, 0.75부터 1 사이가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맨 밑에 오히려 이제 2023년까지 금리 동결하겠다는 사람은 원래 5명이었는데 이번엔 1명으로 줄었다라는 부분 포인트. 나머지는 어쨌든 다 올리고 2024년 이후에는 금리를 다 올려야 된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메디언이라고요. 중간값이 있어요. 중간값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긴 한데 사실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음번에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어디서 다운을 받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자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내용 중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문구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팁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다 필요 없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월가에 있는 친구들이랑 지난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이번 FOMC에서 그냥 대놓고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똑같다. 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발표가 뭐 10월달에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일단 이번 달에 성명서나 기자 컨퍼런스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대놓고 하겠다는 거고 언제 끝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아까 컨퍼런스 내년 중순에 끝나는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이미 발표를 한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헝다 관련 얘기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헝다 이슈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달라. 왜 다른지는 다음 영상,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영상 만들면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5년도 여름에 중국 증시의 버블이 깨져요. 그 연말까지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2016년도 초반에 그때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그림자 금융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암시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자 금융을 중국 정부가 때려잡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때려잡게 되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있고 어쨌든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2015년도 16년도 한테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야 지금도 사실은 연준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데 2013년도 16년도 그때도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그 16년도 1월 달이 금리 인상이 아마 시작된 시점일 거예요. 근데 16년도 초반에 중국이 그림자 금융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슷해. 되게 테이퍼링 시기랑 중국 얻어 터지는 걸 비슷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때 뭐 또 무슨 말도 같지도 않은 이유가 나올 거라고. 그 지난번 예전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때 중국이 진상 부렸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 누가 진상 부릴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중국이 또 진상을 부리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림자 금융, 이번에는 헝다 관련 이슈로 지금 진상을 부리고 있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할 바니까 우리랑 상관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큰 시장이 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시장으로 가는 그 과정은 중간중간에 적정 조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경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keep going. 여전히 지금은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 힘들다고 여기서 뭐 지쳐 쓰러지고 뭐 한다? 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삼성전자 사실 제가 한경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멘트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지금 안 사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할 것이다. 그때 왜 내가 아마 두 가지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때 내가 왜 삼성전자를 더 매수 못했을까? 두 번째, 아, 그때 좀 더 버틸 걸 왜 삼성전자 팔고 딴 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9월달 들어와서 외국인들 수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8월달까지는 매도 일관 가다가 9월달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숨에서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걔네들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삽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그대로 힘드시더라도 주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주식의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의 인내력과 완벽하게 비례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주식의 수익률은 완벽하게 비례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고 잘 참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뵐게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